다음에 한국의 가장 부정적인 국가, 뭐 안 봐도 비디오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참고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FR, 나토. 핀란드와 스웨덴이 회원국이 된다면 나토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러시아가 맞다고 있는 국경선이 더 적국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립국을 자치했던 핀란드나 스웨덴, 아직 여전히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노르웨이국 같은 나라들이 있지만 핀란드나 스웨덴이 이렇게 나토에 가입한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크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유엔 체제가 어떤 체제예요? 2차 세계대전 전승국 체제예요. 2차 세계대전 전승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언제가 때가 되면 안보리 5개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퇴출당할 수도 있다. 그 자리를 독일과 일본이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한국이 차지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러나 당장은 아니지만 유엔 체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언제든 퇴출당할 수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유엔의 무력화, 당연히 이 세계 체제를 다시 안정화시키려면 유엔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주셔야 된다. 첫 발자국이다. 핀란드와 스웨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죠? 독일이 재무장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재무장한다면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인들아 강조했잖아. 북핵의 최종 프로그램 궁극 목표는 독일의 핵무장이라고. 독일이 저렇게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게 곧바로 나토가 곧바로 아시아판 나토가 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는 섣부른 발언이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그러나 그 흐름은 그렇게 갑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가요. 지금 첫 발짝을 내놨어. 그래서 당장 아시아판 나토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전초 단계들을 느리지만 꾸준히 밟아가고 있다. 그게 장단점이 있죠. 한편으로는 일본의 재무장이 가시화되는 거죠. 독일도 했으니 일본도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뭐다? 전 세계가 원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핵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란 이것도 아니고 절대란 표현 쓰면 안 되죠. 하시면 안 돼요. 좌익 파시스트들이 대한민국도 핵 개발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면 경고를 날리세요. 구독을 취소하세요. 전 세계가 원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한국은 이미 얼마든지 핵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예요. 주변에서 인정만 해주면 그냥 부산중공업 같은, 요즘 부산이 이름 바꿨네. 그런 데서 그냥 만들 수 있어. 막말로 얘기했어. 막말로 내일 당장 만들 수도 있는 게 한국의 핵 실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한데 괜히 이 명분을 스스로 죽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오히려 이런 좌익 파시스트들이 반쪽압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막 분란을 일으키는 거지. 한국이 잘 되는 게 배 아프거든. 반쪽압이들은. 맹꽁 시파르나 반쪽정. 그런 걸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헤인즈 국장이 이 헤인즈 국장 정보국장 DNI, 이 헤인즈가 미국의 인드라 강조했죠. DNI 국가정보국이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에 총괄하는 자리다. 최고 자리다. 왜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헤인즈 국장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허투른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G7 나토 정상들 우크라전 종식 방안 외면 뉴욕타임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인균의 국방 TV 이런 것도 엠네스티에서 러시아 마리우폴 극장 폭격 고의 판단. 그 다음에 푸틴이 또 쇼핑센터 공격한 걸 정당하다 이야기한 거 보면 푸틴이 2차 세계대전 말기 때 히틀러를 연상시키네요. 푸틴은 지금 원래 얘는 인터넷도 안 보는 애니까 근데 지금은 일반 뉴스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푸틴은 지금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됐다. 푸틴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거를 전략 전술적으로 봐도 푸틴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지가 속으로 고의적으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저거는 그냥 우발적인 실수였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만인 걸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뭔가 죽을 자리에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엘리트들은 모두 한국에 오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제르바이잔 하면 국유본 역사에서 중요한 나라죠. 바쿠가 있기 때문이죠. 바쿠. 그 러시아가 어떻게 소련 쿠데타, 레닌과 트로츠키가 행한 소련 쿠데타, 소련 혁명이 아닙니다. 러시아 혁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드라도 인정하고 또 누구야 걔 촘스키, 노엄 촘스키도 인드라가 하도 강조해서 그런지 노엄 촘스키나 인드라나 똑같이 노엄 촘스키는 약간 이제 구경 귀족이지만 약간 반미스러운 인물을 맡은 애 아닙니까? 노엄 촘스키가. 그 촘스키가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 혁명이 아니라 러시아 쿠데타가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내용적으로도 쿠데타고 형식적으로도 쿠데타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레닌과 트로츠키는 러시아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자들입니다. 인간 도살자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당대 국유본 역사와 관련돼 있다. 바쿠 유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죠. 직접적인 석유로 설명하고 싶은 분들은 바쿠 때문이다. 바쿠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국가는 대부분 전쟁이 많은 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런 나라죠. 그래서 한국전쟁 때 한국 남성들이 더 많이 죽었죠. 한국전쟁 38도선 돌파 기념비 영상, 이 38도를 돌파한 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이 된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게 100년 전 TV. 그 다음에 워싱턴 떡! 5년 만에 미한일 정상회담 북핵 공조 마이클 오웬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한 번 더 위기 저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마커스 갈로스카스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 스코크래프트 센터 선임연구원 전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국 DNI 국가정보가 아까 얘기했던 헤인즈 이러한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마커스 오웬넌 브루킹스 연구소는 또 CIS 국가전략연구소 이쪽 이에 비해서 조금 더 미국 미당 쪽으로 치우친 그쪽이라고 인들어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오웰런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났다. 트럼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까지 괜찮아. 인들어도 인정해. 전통적인 미국 외교 노선에서 일탈한 책임이 분명히 트럼프에게 있으니까요. 동시에 오웰런은 이런 얘기를 하죠. 대북 문제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해는 해. 왜냐하면 뭔가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뭔가
누굽니까? 우리 바이든 형도 성과가 있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오해는 입장은. 예. 근데 인드라가 볼 때 바이든 형은 예, 딱 그 상식 가능한, 예측 가능하고 예, 국유본의 어떤 그런 정책 가운데 그것들을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오웬런 입장은 뭐냐? 이걸 바이든 형이 예, 이런 바이든 형의 대북 정책, 동아시아 정책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반응을 하냐면 뭔가 하는 시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그 토론하다 보면 대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대안으로 해결책 내실 때는 오늘따라 유난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오해는이 약간 무리수를 약간 두시는 거다. 그러다 이해는 간다.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이해는 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번 정상의 영향을 과대평가하지 않겠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에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죠. 당연히 한미일 3자회담이 예, 긍정적인 분위기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좋아한다고 했죠. 이게 그거야. 반쪽 아베. 노비에 트럼프가 걸렸다. 사회로 부정선거는 반쪽 아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중요한 압박이 없다면 제한적 합의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나토가 한국,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오웰런 이분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아판 나토냐 그런 거는 이런 개념을 내놓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당장은 위험을 초래할 발언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예.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되지만 마치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는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준비는 지금 꾸준히 시작되고 있다.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전적인 예를 들게요. 뭐냐면 바이든 형이 예?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그 정책을 얘기를 그거 자체를 개념을 바꾸지는 않았잖아요. 봐라 바이든 형 역시도 대만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예, 수십 년 동안 친중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국유원이. 그래서 그 하나의 중국 이 정책을 계속 정했던 겁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예, 국유원과 미국이 대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포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 생각이 없다. 그냥 그거 만들면 돼. 만들어 가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네.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 이런 얘기 우리는 핵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능력도 안 돼. 이렇게 해주면 고맙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만은 독립합니다. 언젠간 대만은 독립할 수밖에 없어요. 예. 현재 중국과 다른 중국어만 같이 쓰지 다른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완족은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불가피합니다. 대만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만은 북한이고 중국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이런 관점 때문에 예.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미국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계속 지키는 한 예, 대한민국 통일은 늘 가능해요. 근데 예, 만약에 미국이나 국일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철회한다면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영원한 분단, 통일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해서 언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철회되느냐?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 그때는 인들아 볼 때 조건 하나가 풀려. 예, 대한민국이 통일된다고 해서 곧바로 국일본이나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없애버리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선제 조건이 풀려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중국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호 운영성은 비한 동맹에서 작전 통제권과 지휘권 이양 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게 상호 운영성 이거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발언 내가 지지해요. 상호 운영성이란 게 뭡니까? 미한 동맹이잖아요. 전략자산, 미국의 전략자산을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의 전략자산을 미국이 활용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거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요까지만 할게요.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거를 좀 까탈스럽게 생각하는 자위 파쇼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이런 거에 턱을 뭐 이렇게 좀 반발하면 그때 자세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운용성에 초점을 두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얘기는 다 한다 이거죠. 웬너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아판 나토가 있다면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죠. 웬너? 이분은 좀 약간 아주 외교적 수사가 좀 서투른 면이 있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내년에 특히 이분 누구죠? 할아버지 약간 그리스인 스타일인데 마커스 갈로스카스 이름이 상당히 인들어 볼 때 저쪽 그 동유럽이나 그리스인 중동 지역 뭐 이런 쪽에 성향을 가진 분 같은데 이름으로 보면 어쨌든 이분께서 내년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정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무슨 중대한 나름대로 사건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직 DNI 국가정보부 수준 높은 정보들을 보유한 분이 내년에 중대한 사건 사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가진 거는 속단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치 외교 옳은 방향, 그렇죠. 문전비는 나쁜 방향. 문전비 자유 파시오는 어쨌든 나쁜 방향이고 가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 거죠. 중국의 구조전 도전 직시해야. 그렇죠. 오웬런이 얘기했듯이 한국은 이웃이기 중국이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겠죠. 한국은 한국으로서 한미 동맹의 가치를 꾸준히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과거에 친중 시대에는 안미 경중, 중국 경제는 중국이다. 그건 친중 시대에 해당했던 것이다. 이제는 아니다.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여전히 전략적으로 친미보다 우선해서 반중하는 것은 냉전적 사고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얘기했죠. 지금 시대는 신냉전이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다. 필요하다면 중국과 계속 경제 교류를 해야 됩니다. 정치를 이유로 해서 안보를 이유로 해서
불필요하게 경제 문제까지 차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 원칙을 지키되 예, 중국의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한국에 무슨 제재를 간다든지 저번처럼 예, 한류를 금지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예, 이런 것만 가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 맹꽁 시파루 이 중국 파쇼 국가가 막대 먹은 정책을 펼친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예,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중국에서 수입할 때는 지났다 이거죠. 이제는 예, 가격 싼 것만 보지 말고 이제는 예, 공급망 세계 공급망 문제가 부각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 중국 외의 다른 시장들을 조금 비싸더라도 예,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도 수출을 무조건 중국에 수출하는 게 장땡이라고 여기지 말고 예,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좀비의 자유파쇼 정책은 끝났다. 다시는 가서는 안 될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성렬형이 영국 보리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군요.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 한국 정부 대북 정책 지지. 또 이것은 나토 체코 총리하고도 했네요. 네. 한국 캐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슈퍼미소녀 성렬형 노룩악수. 그 다음에 유괴소리 방송, 예, 인태동맹국 나토 협력 강화 필요, 예, 이런 식의 미국의 소리 방송, 예, 인태동맹국, 인도태평양 동맹국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태동맹국. 예. 그 다음에 우리 태용호, 예. 북한 인권재단 설립 때문에 이거 별로 예, 한국 언론이 취급을 안 했는데 인드라만 취급했었는데 예, 반쪽 정원이 도와줘서 이게 다시 부각됐어요. 예, 북한 인권재단의 태용호 예, 손에 간담했는데 왜 그러면은 반쪽 정원이 왜 태용호를 저격했나? 북한 인권재단 때문이다. 라는 게 태용호 설명이죠. 태용호 위원회 설명인 겁니다. 북한 인권재단이 지금 반쪽 민주당의 방해책 등으로 6년째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쪽 민주당 추천 인사가 추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추천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반쪽 민주당의 좌파쇼스러운 정책 이런 어떤 행태가 중단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태용호가 전 의원이 강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민들어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다고 해도 왜 하필 이 시기에 굳이 반쪽 정은이 태용호 의원을 저격했어야 하나?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게 뭘까? 네. 반쪽 민주, 예를 들어서 지금 옐런과 경제 차관이 6월달에 방한을 했고, 그 다음에 옐런이 장관이 방한합니다. 이유가 뭐냐? 네. 암호화폐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아침 한개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형이 문전비 좌파쇼 정권 때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내역을 검토하면 여기에서 북한의 해킹, 돈 세탁 이런 혐의들이 드러날 수 있다. 이거 사전에 내용은 모르고 이렇게 접근 안 합니다. 알고서 이걸 뉴스화 시킨 거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미 미국이나 국유보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진짜로 몰랐으면요, 약간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한 거라면, 예, 수사관 파견하고 뭘 해가지고, 그리고 뉴스 보도도 안 돼, 이런 건 했을 텐데, 예? 경제 차관이나 옐런, 예? 장관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세계 경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해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그런 거에 신경 쓰여가지고 이 거물 두 사람이, 경제 거물 두 사람이 왜 한국에 오겠어요? 이미 조사는 다 끝났다는 얘기지. 상징성으로 오는 거야. 그쵸? 왔으면 이거는 그러면은 뭐냐, 정치적 압력이다. 근데 이게 반쪽 정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겠냐? 아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반쪽 민주당 문전비 자유파시어 정권에 대한 문전비 자유파시어 정권이나 골룸박 박원순 서울시장 집권하에 하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암호화폐 연루 의혹들에 대해서 뒤가 캥기는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이 반쪽 민당에 좀 있겠죠. 그런 애들이 알아서 기어라, 알아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해라, 뭐 그런 압력도 될 수 있고요. 바이든 형의 외교의 중심은 뭐죠? 인권 외교입니다. 참고로 그런 것으로 인드라는 나름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암호화폐 돈 세탁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미국 재무부의 심, 아침 한개는 이런 어떤 대한반도 대북 관련 뉴스에 있어서는 거의 팩트를 강조하는 믿을만한 분입니다. 아침 한개 수준이 매우 높아요. 암호화폐 아침 한개. 그다음 김길선 누님도 수준이 매우 높죠. 삼천갑사 동방사기도 웃다가 꾸러미 터질 일입니다. 이분은 가끔가다 이런 말 할 때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표현이 간만에 듣는 삼천갑사 동방사 웃다가 꾸러미 터질 일이다, 옆구리 터질 일이다. 우리는 보통 웃다가 옆구리 터진다, 꾸러미 터진다. 자, 어쨌든 늘 꾸준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한개 역시 하와이 출신으로 모계가 한국인이다. 이 또 미국 공군 주임 원사가 또 여성이네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죠? 주임 원사면 저 하사관 출신으로 최고로 별단 거죠. 주임 원사면 별단 겁니다. 그런 분이 모친이 한국인이시군요. 몰랐습니다. 그냥 놀러 온 거 아닙니다. 한국계이기 때문에 금유환영하고 뭐 이렇게 축하받으려고 온 거 아니고, 지금 현재 바이든 형이 그동안 1년 동안 못해서 문전비 자유파시어 정권 때문에 진짜 바이든 형 입장에서는요, 하루빨리 성렬형으로 정권 교체하고 싶어 했었는데, 대통령 일정이 올해 5월달에 뽑아야 돼. 작년 5월에 뽑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뒤처진 거예요. 문전비 1년 동안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불이 터져, 바이든 형 입장에서. 그러니까 크랙케이크 엿을 먹이지 않나 여러가지 한 거죠. 저 가짜는 놈 문전비 저를 빨리 치워야 되는데 똥.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미뤄왔던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이 막 주한 미국 대사도 오고, 정식 미국 대사 일부러 안 보낸 거야. 인준을 안 한 거라고. 바이든 형이 문전비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쫙 나오잖아요. 나토 정상회의 뭐 이런 것도 막말로 얘기해서 3월달에 할 수도 있었잖아. 자, 넘어가고요. 환태평양 림팩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 물량 당연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전화 안 받는다, 포린 폴리시 당연한 거지 뭐.